소방 방지 계획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지하 2층 종교시설의 지하 2층 식당의 화재 시뮬레이션에 대한 입력과 그 다음에 모든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초 자료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고요. 그리고 화재 시뮬레이션에 대한 결과 분석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 반복되는 학습이지만 피난 시뮬레이션 입력 자료와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표는요, 지하 2층의 식당에 대한 피난 인원에 대한 산정입니다. 입력을 할 때 우리가 수용 인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점점이 작게 보이는 것들이 지금 인원수죠. 인원의 한 명 한 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수용 인원을 피난 인원을 산정했느냐, 우리가 수용 인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산정을 했는데요. 이제 수용 인원에 대한 산정 방법은 우리 그 성능 설계 기준에도 있고요. 그 기준은 NFPA 101 인명 안전에 대한 그런 기준에서 우리가 가져온 인용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정 좌석수가 1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 좌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당 점유 수용 인원 면적으로 그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취사장, 이 식당에 있는 고정 좌석은 다 한 명씩 표현이 됐고요. 이제 예를 들어 고정 좌석이 없는 경우 이렇게 긴 테이블이다 그러면 테이블당 의자에 그 1인이 점유하는 그런 길이죠. 뭐 어깨 길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45.7cm가 한 사람의 표현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입력하면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시각화돼서 보여지는 것들 이렇게 사람의 형태로 보여지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사장이라든지 다른 일반적인 부분도 용도에 따라서 면적이 좀 다르죠. 수용 인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인원을 어떻게 배치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을 피난 인원을 산정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피난 시뮬레이션의 이제 뭐 효과성이라든지 신뢰성이 좀 올라가는 거겠죠.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총 인원수는요 400명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그런 그림의 내용처럼 취사장은 13명이고요. 그 기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준 보시면 9.3 메타제곱 1인이 9.3 메타제곱을 점유한다. 그래서 면적을 9.3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소수점이 나오면 1.3이 나왔다. 그럼 2인으로 계산을 하고요. 1.1이 나왔다. 역시 2인입니다. 뭐 5.3이 나왔다. 역시 6인으로 절상을 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식당은 387명으로 고정 좌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갖느냐? 성능 위주의 설계 방법 및 기준 고시 인명안전 기준입니다. 기준에 고시된 인명안전 기준을 우리가 적용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피난 시뮬레이션에서 또 우리가 지정해야 되는 부분이 출입구입니다. 출입구. 피난구를 표시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출입구, 출구와 입구죠. 이게 이제 피난 통로가 되겠습니다. 피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난구가 총 4군데가 있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디로 피난할 것이냐라는 걸 보면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피난을 할 것이다. 가장 가까운 피난로로
구로 이렇게 출입구로 피난할 것이다. 그리고 또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비슷하다면 주로 이용한, 그죠? 우리가 귀소 본능이 있죠. 그래서 내가 들어온 곳, 내가 주로 사용한 곳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예를 들어 뭐 이런 출입구 2가 작아서 1과 2가 있는데 출입구 1이 있어서 평상시에는 출입구를 잘 개방하지 않는다. 하지만 피난 시에는 갈 수 있다 그런다면 아마도 이쪽 부분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출입구 1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출입구 2로 가는 인원은 좀 작겠죠. 이런 것들까지도 좀 고려를 하는 게 상황이 되겠습니다. 화재 위치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네, 출입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크기는 최대 28 곱하기 43 메타 제곱이고요. 이렇게 출입구의 크기는 1.8m에서 최소 0.9는 넘어야 되는 기준이 있죠. 피난구는 0.9 가로 0.9가 넘어야 된다는 것가 되겠습니다. 0.9가 일반 문이고요. 그 다음 이거는 양계문이라고 하는 쌍여닫이문이 되겠습니다. 1.8m는 그래서 지하 2층 연결 통로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0.9m는 피난 계단에 대한 연결 통로가 되겠습니다. 화재 근접부는 이제 폐쇄가 된다. 출입구 4는 그런 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피난 시뮬레이션에 대한 그런 해석 결과를 이렇게 보고서에 수록한 내용들을 보겠는데요. 화재 초기 상태에는 그대로 앉아 있죠. 이게 이 피난 시뮬레이션의 또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뷰포인트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뷰포인트 관점이죠. 그래서 2D에서 이제 3D로도 바꿀 수 있고요.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뮬레이션은 사실 동영상 기능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보고서의 이런 방제계획서, 소방방제계획서, 소방안전계획서 이런 것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보고서 이런 데 수록할 때는 별첨으로 이런 동영상을 별첨으로 보내고요. 이런 보고서에는 동영상을 수록하기 어려우니 이렇게 중간중간에 캡처한 내용을 수록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 초기 상태의 상황을 캡처했고요. 화재 발생 후 15초 후에 발생 상황을 사람들의 이동, 피난자들의 이동 상황을 이렇게 캡처해서 그런 동영상을 캡처해서 이렇게 수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재 발생 30초 후에 이제 몰리는 곳인데 출입구 1, 2 쪽으로 이렇게 많이 몰리는 것이 아무래도 귀소 본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 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리는 것으로 보여주겠습니다. 1, 2 세 번째 쪽으로 많이 몰리네요. 45초 후의 상황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가시화되니 그래서 최종 피난에까지 걸리는 시간을 가시화로 사람이 일일이 400명이 이걸 시험하는 것은 대단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화재 발생 60초 후에는 거의 인원이 아주 적은 인원, 10명 미만의 인원이 남고요. 63초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63초 63.3초가 되니 피난이 종료되었습니다. 깨끗하죠. 불과 1분 남짓의 상황이면 이 식당에서는 모두 나갈 수 있다. 식당에서 지하 2층 식당에서 나갔다는 거지 피난층까지 완전하게 피난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 화재실에서의 피난 상황. 그러니까 화재실에서의 피난 완료 상황, 완료 초와 시간과 우리가 화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었죠. 화재 시뮬레이션에서의 그 위험 도달 시간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그래서 어느 시간이 더 크냐라는 거. 이게 A셋, R셋이죠.
A셋, R셋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피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야만 안전한 게 되겠죠. 화재 위험 시간보다 우리 피난 시간이 훨씬 짧아야만 안전한 것이 된다라는 내용을 늘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피난 안전 계획, 소방 안전 계획에서의 이런 목표가 되고요. 또한 대책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하 2층 식당 화재의 안정성 평가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것들은 이제 캡처 본들이고 이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안정성 평가 결과는 보통 이런 시간으로 표시가 되겠죠. 자,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요. 피난 허용 시간 밑에 표를 보시면 출입구 1, 2, 3 구분을 보면요. 출입구 4쪽으로는 이제 폐쇄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보면 온도는 185초,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185초. 우리 그 온도의 기준은 60도였었죠. 그러니까 연기 농도, 가시거리 이 부분도 기준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에 도달하는 시간을 가장 보수적으로 짧은 시간을 봤더니 이런 거죠. 181초, 133초, 300초씩입니다. 독성 농도가 위험에 도달하는 시간들은 다 300초 이상이 걸렸고요. 그리고 온도와 연기 농도 부분, 가시거리 부분에서의 위험을 살펴봤는데 온도보다 연기 농도가 빨리 위험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최소 기준이 전체 모든 기준 허용 시간 중에서 가장 짧은 보수적인 시간은 뭐냐? 연기 농도, 가시거리가 133초가 되면 위험에 도달한다. 라고 보는 게 133.53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져오는 거죠. 이게 우리 위험 도달 시간이다. 이때 되면 위험하다. 이거보다 피난 시간이 짧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보는 겁니다.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를 우선 살펴보고요. 다음 이제 피난 시뮬레이션에 대한 결과를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피난 시뮬레이션에서 보았던 것은 이동 시간을 보았죠. 이동 시간. 그러나 이동 시간이 있지만 인지 시간과 이동 준비 시간이 있어요. 바로 인지했다고 바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연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연 시간까지 포함한 행동 개시 시간 플러스 이동 시간을 포함해야만 피난 소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약 30초 정도면 30초 정도가 피난 감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라는 걸 이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우리가 아래의 기준이죠. 일본 건축방제 계획 지침에 대한 감지 시간 기준을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초에 이동하는데 아까 걸리는 시간이 63.3초였죠. 모든 인원이 400명의 인원이 지하 2층에서 모두 빠져나가는데 식당에서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63.3초였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93.3초가 걸리는. 이거는 거꾸로 가장 짧은 초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오래 걸린 소요 시간을 적용합니다. 피난 시간 적용 시간을 적용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테이블 4-8의 지하 2층 식당 화재의 안정성 평가 결과를 보면요. 지하 2층 식당의 화재 안정성 평가를 통하여 화재 발생 시 제시자들의 피난에 대한 안정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피난 소요 시간이 피난 허용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피난에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피난 허용 시간 133.53초고요. 소요 시간을 93.3초. 이건 그래서 피난 허용 시간은 가장 짧은 시간을 적용했고요. 보수적으로 하는 거죠. 피난 소요 시간은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는 상당히 여유가 있더라. 그래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더라.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였느냐? 우리가 봤었던 화재의 위험보다 피난 용량,
그렇죠? 피난할 수 있는 피난 시설들의 안정성이 안전하다, 안정성이 확보되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안전하려면 소방 설비를 연계하게 되면 훨씬 더 여유율이 있어서 보다 원활한 피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분석을 했다는 게 보여지네요. 네, 다음은 제5장 대예배실 화재 안정성 평가입니다. 이 용도별로, 구역별로, 화재 상황별로 화재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예배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대예배실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예배실은 이렇게 보여지네요. 일단 우선 우리가 화재 시뮬레이션을 먼저 구성해야 되겠죠. 그런 도면들을 우리가 평면화된 도면들을 이렇게 입체화하는 것을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진행한 화재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구획하고 구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고요. 화재는 어느 곳으로 화재를 가정하느냐를 보면 이렇게 무대부 쪽에 화재 위치를 화원을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장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이고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무대부는 점화원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스크린, 커튼 이런 것들이 있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소 생성물들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게 바로 무대부가 되겠습니다. 자, 재원은 그래서 가로 22, 세로 20m, 높이가 굉장히 높죠. 15m. 층의 높이가 대예배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건축물은 3m, 4m 정도, 3m에서 4m 정도의 그런 건축물의 높이 있죠. 층 높이인데 대예배실은 1층, 2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높습니다. 영화 상영관도 좀 비슷한 구조가 되겠죠. 네, 초기 설정 값들을 살펴보면요. 초기 온도 20도씨고요. 발화온은 우두, 나무가 되겠습니다. 화재 위치는 무대부에 있는 나무 강단에서 그 하단에 있는 곳에 이제 전기 합선으로 인해서 무대부의 나무가 발화된 그런 부분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 강단 우두가 무대부에 있는 나무 우두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열량을 이제 3600kW로 선정했습니다. 그 산정 근거는요, SFP 핸드북을 참조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무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요, 나무 강단에 대해 발표된 화재 사료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나무 강단, 그러니까 나무로 된 강단이죠. 그렇죠? 나무로 된 강단에 대한 그렇죠? 바닥마루 이런 건 없었는데 비슷한 목재 펠릿의 화재 데이터로 좀 대체를 했다. 그래서 목재 펠릿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조금 안 좋은 일본식 영어 발음인데 파레트라고 하죠. 이제 발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타는 그런 재질입니다. 나무 강단보다는 좀 더 빠르게 화재 상황이 전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해석 시간은요 500초가 되겠습니다. 격자수 진행했고요. 분석 방법은 제실자의 호흡안전선 위치 1.8m 상부의 팩터를 분석했고요. 각각의 출입구 위치값으로 피난 허용 시간을 산출했습니다. 각 지역의 온도, 가시도, CO, CO2, O2를 분석했죠.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화재에 대한 화재 발열량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FDS에서 적용한 것은 우리가 3,500을 적용했다. 겁니다. 실제 발열량 데이터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이지만
FTX에서는 가급적 보수적으로 위험에 도달하는 그러한 킬로와트 발열량을 적용했습니다. SFP 핸드북을 적용했다는 내용이죠. 네, 격자 모델링한 부분입니다. 이 모델링이 격자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정확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으면 작을수록 아주 어마어마한 컴퓨터 데이터 산출, 데이터에 대한 처리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CPU가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네, 가급적 퍼스널 컴퓨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PC 정도로 수행이 가능할 수, 성능이 좀 괜찮은 게이밍 PC 정도로 수행이 가능한 격자로 해야겠죠. 안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문제가 생겨서 변수 하나만 다시 집어넣고 돌려도 뭐 며칠을 돌려놔야 된 그런 문제점이 생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화재 시뮬레이션, 피난 시뮬레이션을 구성할 때는 컴퓨터의 발전 속도가 느려서 며칠씩 걸어놓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퇴근하고도 며칠씩 걸리고 했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빠른 이런 처리 능력들, PC의 발전 속도에 의해서 이런 시뮬레이션도 많이 발전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구현이 불가능한 것들도 지금은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변수를 바꿔서 문제가 생겨도 예전에 이제 변수가 잘못해서 입력을 했으면 입력 자료가 잘못됐으면 이걸 다시 하려고 그러면 뭐 일주일씩 걸리는 겁니다. 2, 3일씩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소의 오류가 있더라도 그냥 그대로 처리한 것이 없잖아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몇 시간, 뭐 짧게는 몇십 분 수준에서도 모델링이 이런 처리 속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신뢰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격자의 크기도 좁힐 수가 있겠죠. 처리 속도가 높았으니까 이런 부분도 뭐 앞으로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그런 시뮬레이션도 가능할 거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시뮬레이션의 이제 결과입니다. 화재에 큰 영향을 받는 4개의 출입구의 값만 표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동영상처럼 보여집니다. 동영상으로 보여지고 컬러풀하게 이제 위험을 보여지는 거죠. 뭐 녹색, 적색, 흰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동영상을 캡처를 해서요. 위험성들을 이렇게 보고서에 수록한 내용입니다. 이제 발주처나 우리가 요구한 발주처 쪽에는 보고서를 제출을 할 때 동영상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동영상 파일, mp4나 이런 mpeg 파일, 우리 파일로 변환을 해서 같이 첨부를 해주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보고서에는 이렇게 캡처본을 다시 뜬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가시 거리에 대한 백초가 경과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백초. 그리고 온도 분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기 거동, 화염 거동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연기 이제 약간 흐릿하게 천정 윗부분부터 이렇게 번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출입구별로 이렇게 온도와 CO, CO2, O2 가시거리에 대한 것들을 봤습니다. 모든 출입구의 대피가 용이한 시간이죠. 이렇게 봤더니 100조 정도면 괜찮다. 2분 정도까지는 그렇게 위험에 도달하는 상태가 좀 보이지 않고 아주 목재 부분에서 발열이 되는데 연기가 좀 나는 정도구나. 온도의 변화는 거의 없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산소 농도도 뭐 21%에서 거의 뭐 차이가 없죠. 가시거리도 30m로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200초가 됐습니다. 특히 뭐 가시적으로 보기가 좀 좋은 게요. 연기 고동, 세 번째 연기를 보면 약간은 흐릿했었는데
거뭇해졌죠. 아, 천정 쪽은 이제 연기로 이제 차고 있는 상태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가시거리가 좀 많이 줄고 있어요. 17.37m 정도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네요. 그래도 천정 부위에만 연기가 쌓이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모든 출입구로 대피가 아주 용이합니다. 어떤 기준도 뚜렷한 변화는 이 가시거리 정도만 좀 볼 수 있겠네요. 아까 앞에서 식당 2층의 화재에서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안전성 평가의 기준으로 보는 것들 중에서 이런 온도나 CO, CO2, O2, 산소 농도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보다도 가시거리가 가장 어찌 보면 피난에서 보수적이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어떤 화재의 형태냐에 따라서 화재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어떤 가연물이냐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죠. 그러나 이제 목재 정도니까 가시거리가 가장 위험도에 가장 빨리 변화하지 않을까라고 가까워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300초 경과입니다. 약 한 5분 정도 지났을 때 아주 연기가 이렇게 검은 연기로 천정이 점점 두터워지고 있네요. 두터워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기 고동을 보시고요. 가시거리 부분도 이제 점점 짧아지고 가시거리하고 연기 고동은 이제 같은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화염과 온도 분포도 같이 쌍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보니까 이제 30도 정도로 온도가 우리가 이 템퍼레처 마찬가지도 이것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온도 정도 센서를 단 거죠. CO, CO2, O2에 대한 농도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가시거리는 많이 줄었네요. 30m에서 15m, 12m, 9m 정도까지로 좀 줄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피가 용이하고 안전한 상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00초가 경과했는데요. 가시거리가 이제 적색으로 많이 보여지는 상태고요. 연기도 굉장히 두터워졌죠. 400초 정도가 됐을 때는 온도도 좀 적색 부분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가시거리가 좀 위험해지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400초가 됐더니 가시거리가 많이 위험에 도달했다. 온도도 이제 40도 부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뭐 산소 농도나 다른 우리 CO나 CO2는 아직 인체, 사람이 호흡선인 1.8m까지 내려오는 데는 아직 위험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가시거리 때문에 306초 후에는 가시거리가 인명안전기준 이상인 것으로 되어서 이렇게 출입구에 대한 대피가 위험하다 내용의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시뮬레이션들을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보면요. 처음부터 약 한 300초까지, 뭐 250초까지는 굉장히 점진적으로 화염이나 그리고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 위험에 도달하면 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가속화됩니다. 위험이 굉장히 가속화되는 것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유를 좀 많이 두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네, 500초까지 보여지면 500초도 보시면 연기가 굉장히 뭐 실제로는 화재 시뮬레이션은 여기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죠? 가장 위험에 도달하는 것까지만 봐도 되겠죠. 우리가 쓰는 데이터는 아까 보셨던 그런 400초 이내, 306초 정도까지만 우리가 보긴 하지만 끝까지 다 봐서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화재 시뮬레이션에 대한 그런 결과값을 우리가 끝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됐더니 마지막으로 봤더니 뭐 50도에 거의 육박하고요. CO2의 농도들도 이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시거리는 많이 안 좋죠.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2.7m 이런 정도는 이제 좀 우리가 피난하는 데는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화재 위험성 평가였고요. 다음은 이제 피난 안전성 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대예배실 피난 시뮬레이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원 배치도 부분인데 이게 좌석이 많죠. 예배실 같은 경우에는 좌석이 무척 많다 보니까 그 좌석에 다 사람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람들의 의상이며 그 종류를 이렇게 선택도 할 수 있어서요. 그냥 일관되게 좀 한 가지 색상이나 한 가지의 뭐 예를 들면 백인이면 백인, 뭐 흑인이면 흑인, 뭐 우리 그 아시아계면 아시아계로만 이루어지지 않고요. 다양한 인종들을 이제 선택을 사람의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도 선택할 수 있고요. 남녀도 이렇게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고 옷의 색깔도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어서요. 좀 보기가 괜찮죠. 보통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뭐 무슨 맨인가요? 뭐 그렇게 가느다란 뭐 물음표맨인가 뭐 그런 인원들이 있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은 좀 다채로운 색상으로 좀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의 시뮬레이션이 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앞에 부분은 이제 무대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람이 점유하는 면적별로 갔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좌석 수에 맞게끔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수용 인원, 피난 인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 수는요, 2,348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죠. 실제로 이거보다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최대의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그냥 우리가 숫자로만 보여지다가 글로만 보여지다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신뢰도가 좀 많이 들어가겠죠. 다만 그러면 이렇게 적용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비난 시뮬레이션 그리고 화재 시뮬레이션에 대한 그런 근거, 자료, 출처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원에 대한 산정은요, 대예배실에는 2289명으로 고정식 좌석수에 해당하는 인원이고요. 그 다음에 무대부에는 59명입니다. 그래서 1인이 1.4제곱미터를 점유한다. 좀 빽빽한 거죠. 무대부는 1.4다. 그래서 성능 위주의 설계 방법 및 기준에 대한 고시에서 인명안전 기준을 우리가 출처를 가져온 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인용했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이제 피난구입니다. 이제 출입구들을 이렇게 표시하게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이제 피난들을 하는 건데요. 출입구가 총 13개가 있네요. 네, 그리고 제호는 가로 세로가 22m, 20m 해서 이렇게 제곱미터로 표현이 됩니다. 네, 출입구의 크기를 보면 다 양계문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양쪽 문이죠. 0.9가 이제 단문이면 1.8, 1.8로 모두 13개의 출입구를 적용을 했고요. 지상 2층과 3층, 4층의 피난구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뮬레이션에 대한 결과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발생의 초기 상태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2,000명 이상이 많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음에 화재 발생 이제 30초가 됐을 때 이제 인지하고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바로 게시를 하고 13개의 출입구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120초, 약 뭐 2분 정도 되니까 꽤 많이 빠져나갔죠. 그다음에 168초 정도 돼서 이렇게 됐다. 이거는 순수하게 모두가 화재를 인지해서 딱 피난하는 그 시간이니까 이렇게 빨리 피난 상태가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비교적 실제로는 이렇지 않겠죠. 어렵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잘 빠져나갈 수 있느냐, 피난을 잘 할 수 있느냐는 피난 용량에 달려 있습니다. 13개나 되는, 13군데나 되는 이런 비상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신속하게 피난할 수가 있습니다. 1.8m로 충분하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분산되어서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면 이제 피난 안내자들이 이렇게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봉사라든지 안전관리자 안전한 피난을 유도한다면 훨씬 효과가 좋겠죠.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피난 용량이 그만큼 중요하다. 피난구의 개수와 접근 방식과 그 다음에 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피난구인지도 잘 인지해야 되겠죠. 뭐 그렇게 되면은 어렵지 않게 피난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시뮬레이션 상에 이렇게 167초 채 3분이 걸리기 전에 이렇게 피난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많은 인원들이요. 피난 용량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걸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피난 화재 안전성 평가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재 시뮬레이션에서 위험한 것은 위험에 도달하는 그런 것은 우리 가시거리로 우리 화재 시뮬레이션에서 확인한 부분이었죠. 다른 것들은 다 뭐 500초 이상인데 연기 가시거리 농도 총 13개의 출입구 중에서 이 8번 출입구가 화원하고 좀 가깝고 확산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가장 빨리 확산되어서 위험에 도달하는 게 가장 빠른 곳이다. 그래서 이 가장 빠른 곳, 가장 위험한 곳을 기준으로 두는 겁니다. 다른 곳들은 다 안전한데 이 가장 위험에 먼저 도달한 이 출입구 8번에 우리가 먼저 기준으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이 306초에 달하기 전에 피난이 완료되면 안전하다라고 이것을 평가하는 거죠. 그게 A셋, R셋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CO 농도나 CO2 농도, O2 농도, 그리고 온도도 채 도달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여율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06초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피난 시뮬레이션에 대한 앞에서는 화재 시뮬레이션에 대한 결과가 나왔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번 페이지에서는 피난 시뮬레이션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피난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피난이 오래 걸리는 것, 반대로 가장 오래 걸리는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출입구 2번이 걸렸습니다. 2번이 259초가 소요됐네요. 아까 화재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위험에 빨리 도달하는 곳이, 위험이 빨리 시작되는 곳이 출입구 8번이었는데요. 여기는 피난 소요 시간이 오히려 빨라요. 그럼 출입구 8번에 대한 우리 A셋과 R셋을 비교하는 것이 적합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여유를 두어서요. 출입구 8번이 가지는 우리 화재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그 화재 위험에 도달하는 가시거리가 위험에 도달하는 시간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피난하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출입구 2번의 시간을 비교해서 적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59초, 약 260초 정도 걸렸지만 그랬지만 우리가 화재 시뮬레이션에서는 300초가 넘어갔기 때문에 상당한 여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율의 여율까지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결과를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난 개시 시간 그리고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합치면 총 피난 소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피난 감지 시간에 대한 기준 최소 30초를 적용하였다라는 근거도 같이 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대예배실에 대한 화재 안전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요. 대예배실의 화재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화재 발생 시 제실자들의 피난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피난 소요 시간이 피난 허용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RCC A셋보다 작아서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A셋이 더 크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율이 있다.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그래서 그 근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위험에 도달하는 시간 306초까지는 우리가 위험에 도달하는 시간 다시 얘기해서 피난할 수 있는 시간이 306초고요. 피난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제 피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60초면 된다. 약 260초면 된다. 그래서 46초 정도의 여유 시간을 가지게 된다. 마진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마진 타임 여유 시간입니다. 여유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구나. 그러므로 인해서 본 대예배실에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피난 안전성을 갖출 수 있는 피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기설비 미작동에 근거한 종합안전성 평가로서 화재 발생에 따른 소방설비의 연계로 보다 원활한 피난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근거 자체가요.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에 대한 평가 근거 자체가 환기설비 자체도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더 악조건, 최악의 조건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의 안전성 평가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기설비를 잘 유지관리 해야겠죠. 하다 보면 이것보다도 더 안전하게 피난을 완료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결과를 도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학습하셨고요. 종교 시설 중에서 특히 지하 2층에 위치했었던 식당 화재에 대한 화재 시뮬레이션 그리고 피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확인해서 피난 안전성에 대한 화재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대예배실 사람이 보다 많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의 발생 화재에 대한 화재 위험성과 그다음에 피난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고서에 수록이 되어지고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출처에 의해서 인용되어지는지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여러분 출처와 근거 그리고 역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